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2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고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 61선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말씀을 좀 삼성전기랑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제가 어제 시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시장에서는 결국에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제 완전히 떡락이 나왔습니다. 떡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가 어제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렸죠. 근데 좀 내용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린이 분들 정말 쉽게 가급적이면 가장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좀 이제 시장이 안도할 만한 이슈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었겠죠. 근데 이 타이밍이 일단은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 추세 돌파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도 앞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의 회피초로 좀 각광을 받기도 하면서 얘네들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이 최근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나?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FOMC에서 발언을 한 게 결국엔 시장에서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고 금리를 좀 결국에는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색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자세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정말 뭐랄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FOMC에서 얘기를 합니다. FOMC에서 우리 유동성 정책 계속할 겁니다. 일단은 채권 매입 계속할 거고요. 뭐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좀 멀었는 것 같고요. 뭐 그래요. 일단은 금리 인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것도 용인할 겁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돈을 몰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너네 금리 올릴 거 아니야? 글쎄요. 뭐 물가가 그 정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유동화 정책 기존에 계속 유지하던 거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거네. 그러면 물가가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좀 금리를 좀 인상시킬 수가 있겠다. 물가가 상승을 할 거니까 인상시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떡락이 나왔죠. 완전 폭락이 나왔었어요.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 소식이 나오죠.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금리 인상 3년 걸릴 수 있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니까. 유동성 정책 계속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 넘을 때까지 금리 인상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세가 계속되고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추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얘기를 한 게 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시킬 정도의 압박을 받을 정도면은 그거는 적어도 3년이 걸릴 거야.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물가 반등 나오고 그 채권 상승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거는 그냥 잠깐 일시적인 효과로 그칠 거야. 우리가 압박을 받을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적어도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뭘 지금 그걸 걱정을 하냐. 일시적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여기서 오늘 회복을 하면서 속았네? 괜찮네?
야, 연말이나 내년 중순에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3년 많이 남았네. 이러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쉽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쉽죠? 자, 그게 이게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적어도 야, 우리가 물가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시킬 정도면은 3년 걸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물가 상승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협 징후는 아니다.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으로 코스피가 좀 주저앉았는데 이런 발언들이 오늘 상승하는 요인들로 시장 달래기가 됐다. 파월에서 시장 달래기가 통했다. 글로벌 증시도 안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플레, 금리 상승, 우려,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직까지는 여기서 아직까지는이라는 단어가 이번 연말까지는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3년까지는 그걸로 바뀌었죠. 여유가 있겠구나. 고용이 아직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도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목표가 달성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래? 그럼 이제 채권도 밀려났죠. 달러도 여기 보면은 내려왔죠. 밀렸죠, 같이. 시장이 이 파월의 발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원한 선물을 뒤늦게 줬죠. 증언의 둘째 날 이런 선물을 준 겁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고용 회복 아직 갈 길 멀다. 인플레이션 압력 만들어지는 데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시킬 정도까지 되려면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물가 상승은 좀 시차가 있다. 이건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까지 연준은 인플레를 억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사실 어제도 엄청나게 진짜 저도 이제 멘탈 다 탈탈탈 털려가지고 어이씨 금리 인상 야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버린다고 한 번에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어제 하락분은 어느 정도 다시 메꿔 놓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런 우리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락장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경험상 제가 몇 년을 한 근 5년간을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죠. 이건 삼성전자는 개별적 위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개별적인 요인들은 비즈니스 서머리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을 영위를 하든가 그 차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개별적 요인들이고 체계적 리스크 우리 체계적 위험인 우리 시장 위험들은 구별해서 보세요. 구별해서 보시되 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종목들이 어제 1200 종목들이 좀 떨어졌었어요. 1200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이 180 종목 안팎이었어요. 다같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종목이 하락을 하면은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같이 상승을 한다. 이게 여기냐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상승하는 종목 그대로 다시 시장이 상승하면 다같이 상승하고 시장이 떨어지면 다같이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어제 떨어지는 종목들 1200 종목들이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이 개별적인 호재들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좋아서 다 올랐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순전히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시장, 코스피, 코스닥, 우리 경제 이런 것들 보시면서 봐야겠죠. 일단 지금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시장이 좀 안도를 했으니까 좀 이제 앞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장을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려했던 움직임들은 어제 저도 엄청나게 겁이 났는데 그 겁을 먹었던 그 움직임들은 결국 오진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안도를 했으니까 이참에 저가가 어디인지 확인을 했고 시장에 이런 움직임들 좀 보이는 게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좀 이제 올라가자. 박스피 이제 탈피해서 좀 올라가자. 이 정도 쉬었으면 많이 쉬었다. 3년 남았다는데 좀 더 올려도 되겠지. 3200포인트 다시 가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좀 가능하면은 좀 쉽게 좀 설명을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놓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오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뭐 궁금한 점 그런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2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 목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 목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 목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이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